물리의 정석이라는 나무 물리학이라는 숲 북토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사이언스북스 편집부에서 그 물리의 정석 시리즈 편집을 맡고 있는 최원 차장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옆에 계신 이종필 교수님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물리의 정석 1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7권째 물리의 정석 시리즈를 전담하시고 계시고요. 국내 이제 상대성 이론 대중화의 권위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북토크에서는 이제 물리의 정석 시리즈 신간인 일반 상대성 이론 출간을 앞두고 이제 이렇게 물리의 정석 시리즈를 통해서 한국의 물리학이라는 숲을 키우고 계신 이종필 교수님께 번역의 소회와 시리즈의 의미에 대해 묻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께 이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번 책의 뒷표지에 드디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지금 아인슈타인이 1915년 11월 25일 발표한 이후로 이제 곧 11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책의 출간이 왜 이렇게 흥분되고 기대되는 일인지 한번 교수님께서 책 내용과 의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일반 상대성 이론 책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 시리즈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에서 일반인 상대로 쭉 강의한 거잖아요. 강의를 하는데 이게 원제가 theoretical minimum입니다. 그죠? 이론적인 최소한. 물리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수학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은 건데, 그 시리즈를 쭉 보면 이제 1권 고전역학 있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 바로 나오고, 그 다음 3권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고전장론이고, 그 다음 4권이 이번에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이제 5권이 예정되어 있는 게 이제 우주론이에요. 이분의 학문적인 여정을 봤을 때 아마도 이제 끈이론이나 이제 이런 쪽까지 가시려고 할 것 같아요. 뭐 여력이 되시면은 그쪽이 원래 이제 전공 분야이시고 그쪽에 할 말도 많으실 거고, 거기로 가는 그게 이제 결국 얘기하면 이제 양자 중력 이론, 현대화된 어떤 중력 이론을 다루는 그런 쪽까지 가려고 아마, 그러니까 20세기 해결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슈고, 거기로 가는 여정에서 출발점이 고전역학이었고 뉴턴역학이고, 그 다음에 현대물리학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성이론, 양자역학,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바탕 위에서 우주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입자물리학, 이것도 살지 모르겠는데 그거랑 6권이 예정되어 있는 게 지금 통계역학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초부터 다져놓고 그 위에 하나씩 지금 쌓아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쌓아 나가는데 그 기초 바닥에 해당하는 게 말하자면은 이제 대략 여기 이제 4권까지거든요. 고전역학하고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요 정도까지 알면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현대물리학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이죠,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했다는 거는 현대물리학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기본 파운데이션이 끝나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게 현대화된 중력 이론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현대화된 중력 이론이니까 우리가 우주로 나가려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GPS, 우리 일상생활에도 쓰고 있는 GPS 신호를 제대로 받으려면 특수 상대성, 일반 상대성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다 보정이 돼 있고, 우주로 나간다고 하는 거는 우주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중력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거니까 결국 우리가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상대성 이론을 어떻게든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고 있는 게 대략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현대화된 우주로는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이 1917년에
그 우주론을 스터디하면서 그때부터가 현대적인 우주론 시작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과학 이론으로 우주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과학적으로 우주를 보게 됐느냐면은 그 백그라운드가 된 게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주에 적용하면서 우주에 대한 과학 이론을 처음으로 과학 이론적으로 우주를 처음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지금 현대 우주론, 현대적인 표준 우주론도 밑바탕이 뭐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주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 아주 시리어스하게, 그러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권 다음에 5권이 우주론으로 지금 이제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4권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 얘기했던 그 결과들이 그대로 이제 바로 우주론에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럼 우주를 열심히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는 4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시리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서스킨트가 학계 프론티어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 끈이론을 이렇게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주의 풍경, 스트링 랜드스케이프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서 다중우주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고, 뭐 그 이전에 블랙홀 논쟁, 블랙홀 관련된 논쟁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고, 그 논쟁이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거 관련해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시고, 영감님이 40년생인가 그래요. 80이 넘으셨는데, 네, 여전히 이제 좀 활발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살아있는 분 중에는 뭐 가장 탑 티어급의 이제 그 물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직접 쓴 책을 읽어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전공자임에도 이제 전공자가 보기에도 상당히 이렇게 감명 깊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확실히 이 탑 티어들이 보는 관점은 뭔가 다르거든요. 그 미묘한 차이를 일반 사람들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 책이, 이 시리즈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영감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한 권 한 권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이분이 뭐 전공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끈이론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세요. 뭐 양자역학도 잘 알고 하십니다만, 특히 이제 상대성 이론 관련해서는 뭐 이제 블랙홀 전쟁 그런 논쟁도 많이 하셨고, 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뭐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어서 그분에게서 직접 상대성 이론 강의를 이제 듣는다. 그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보람찬 일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편집자로서 이 책의 의미를 뭐 이렇게 둔다면은, 그 교수님께서 이제 옹기니에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그 물리학자들이 꼽는 가장 아름다운 이론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대가의 관점에서 이제 핵심만 뽑아내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근데 굉장히 전공법으로 알려주니까, 뭐 이렇게 말로 이렇게 비유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수식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알려준다는 거에 저는 이미, 근데 제가 고백하지만 문과 편집자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거를 알 수는 없고 아름다움의 편입만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를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이라도 그런 부분을 이제 다 아는 일이 가능하겠죠. 뭐 이렇게 직접 이 부분만은 직접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면, 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과학을 좋아하시는, 특히 이제 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물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물리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물리를 업으로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그 물리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좀 너드스러운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성격이 괴팍하고 뭐 이제 괴짜고 막 이상한 데서 희열을 느끼고 막 복잡한 수식 보고 굉장히 이렇게 막 즐거워하는 상당히 히스테릭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만 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게 본질은 아니고, 물리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그 속에서 뭔가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큰 희열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계속 물리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아닌 거고, 그 현대 미술이 그렇잖아요. 이게 그 인상파 이후로 나오는 그림들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작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묘사한다고 하잖아요. 저 주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도 그래요. 현대 물리학에서 추구하는 것도 이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이제 보는 겁니다.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아름다운 요소들을 이제 갖추고 있는 이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게 우선은 개념적으로 이 중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어떤 그 답을 내놓고, 우리 인류가 아는 중력 이론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뉴턴의 만율력의 법칙이고 또 하나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만율력의 법칙은 뉴턴이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일반 상대성, 특수 상대성 이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을 옳다고 가정을 하면은 거의 외길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자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면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필연성 때문에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조건들도 상당히 이제 매력적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제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거죠. 관성력과 중력이 똑같다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 뭐 예전부터 과학자들이 알고 있던 건데, 이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경험했을 얘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은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그러니까 가속 운동을 하면은 관성력을 받게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그게 중력하고 구분할 수 없다라는 원리가 등가 원리예요. 그 생각을,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아인슈타인이 1907년에 떠올리게 되고 거기서 쭉 발전시켜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그 기본 원리를 받아들이면은 사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론에 거의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중간 여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긴 해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것들이 19세기에 발견했던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수학들, 그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개입을 하게 돼요. 아인슈타인 아이디어를 정식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체도 굉장히 참 재밌는 일이긴 한데, 마치 이게 새로운 중력 이론에 써먹게 하도록 이게 수학자들이 때마침 이렇게 19세기에 또 잘 발견해가지고, 비유클리드 기하학 자체도 이게 유클리드 기하학이 2000년을 넘게 왔던 건데 거기서 뭔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새로운 영역이 있다는 걸 밝혀낸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것이 새로운 중력 이론에 물리학에 이렇게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 결과로 나온 일반 상대성의 결론이 뭐냐면 중력은 결국 시공간의 기하학이다 라고 하는 결론 자체도 상당히 놀랍고, 중력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다. 중력의 본질이 시공간의 기하학이다 라고 새로운 각도를 이해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제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고, 그런 모든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아인슈타인의 그것이 이제 집약된 중력장 방정식이 아마도 물리학자들이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방정식일 거예요. 필연성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인슈타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아인슈타인의 아이디어를 따라가면 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의 외길이거든요. 거의 외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뭘 더 보태거나 뺄 게 없어요. 일단 그 완성된 방정식 자체에 더하거나 뺄 것 자체가 없고, 그 결론 자체도 굉장히 단순한데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물리학자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직접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편집자분이 질문했듯이 이게 직접 아름다움을 느끼려면 자기 손으로 이렇게 사실은 뭔가를 좀 풀어보면서 해줘요.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예.
그리고 지금은 예, 여기 이제 책에서 본문에서도 이제 영감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컴퓨터 코드가 다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이제 출발하는 매트릭 탄소를 때려 넣으면은 그러면 원하는 결과 다 나오거든요. 뭐 다 나오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중력장 방정식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하는지 그 과정을 보려면은 처음 시작부터 매트릭 텐서를 쓰고 거기서 크리스토펠 기호를 뽑아내고, 그다음 뭐 리만 텐서, 리치 텐서 이런 거를 쭉 다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 그 뭐 측지선 방정식이라든지 거기에 넣어가지고 실제로 운동 방정식을 풀어보는, 예. 요 과정이 이제 물리학과 대학원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대학원 과정이라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 책에 들어가 있는 어떤 수학의 수준이 대학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원 수준이고, 그거를 직접 이렇게 좀 풀어보면은, 그 가장 기본적인 어떤 뭐 방정식 풀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 정통 교과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정통 교과서들 찾아보면 사실 다 나와 있긴 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따라가면서 직접 손으로 느껴보는 게 사실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손으로 풀어보면서 손으로 풀어볼 때는 이제 굉장히 숲속을 헤매는 거죠. 디테일 속에서 완전히 엄청나게 좀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끝나고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전체 과정을 한번 음미를 해보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작동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실제 아름다움을 좀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제가 열심히 해서 손으로 풀어보는 게 방법, 역시 정석이군요. 두 번째 질문은 교수님께서는 그 서스킨트의 교양과학서도 번역하셨고, 이제 그 2009년에 말씀드렸지만 아인슈타인 장방적 풀기 프로젝트를 일반인과 진행하시면서 직접 이렇게 그 과정을 함께 하시고 가르쳐준 경험이 있으신데요. 그 이렇게 교양과학서도 번역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그 장방적식 풀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경험자로서 서스킨트의 교수법이 조금 뭔가 좀 특출난 점이 있다면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서스킨트는 이게 이분은 그 원칙하고 타협을 잘 안 하는 분이에요. 쉬운 길로 안 가려고 해요. 가장 정통적이고 이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분의 이제 매력이고, 그 본질적인 부분을 파고들어서 또 상당히 집요해요. 거기서 한번 본질적인 요소를 붙잡아서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끝장을 봐서 굉장히 요상한 결론들을 많이 내요. 이제 페이퍼 쓴 거 보면은 그게 그분의 이제 주특기고, 그래서 센세이셔널한 어떤 그 주장들도 많이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최근까지도. 그게 그분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시리즈를 보셨으면은 뭐 고전역학부터 양자역학도 그렇고 항상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대칭성입니다. 이분이 강조해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대칭성,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라그랑지안 방정식,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 대칭성으로 어떤 그 시스템을 기술을 하고, 거기서부터 그 이제 최소작용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그 어떤 물리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은 어떤 물리 시스템이 처음에 초기 상태에 있다가 나중 상태를 이제 어떻게 변하는 요거를 이제 기술할 때, 그게 결국 운동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것이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흘러가는 과정을, 그거를 이제 그 액션, 작용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량을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간다, 라고 하는 기본 원리가 있어요. 이게 마치 이제 그 빛이 진공 중에 갈 때는 최단 거리를 가는 것처럼, 요게 그 테드 창의 그 소설 중에 영화로 한 거 어라이벌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보면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가 외계인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때 그 페르마의 정리 언급을 하면서 이제 최소 경로로 가는 그래서 그 빛이 이렇게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 이렇게 꺾이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그 최소 경로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 최단 경로, 최소 경로를 따라가는 어떤 최소한의 원리를 쫓아간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두루두루 많이 나와요. 물리 전분의 그 원리를 최소작용의 원리를 고전역학뿐만 아니라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까지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최소작용의 원리가.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그 필드에 대한 양자이론, 양자장론에서도 그걸 되게 근본 원리로 많이 써먹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 권마다 강조해요. 어떤 대칭성이 있고 그걸로 뭐 어떤 라그랑지안이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작용이라고 하는 물리량, 액션이라는 물리량이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최소화하는 수학적 수단이 오히려 라그랑지 방정식이고 그거를 풀면 운동 방정식이 나오고 항상 그거를 강조해요. 항상. 그래서 그게 고전역학이든 그거는 양자역학이든 상대성 이론이든 항상 그 원리를 해서 물리를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매번 강조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르다. 그거를 굉장히 좀 집요하게 다른 어떤 좀 테크니컬한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하기보다도 그 물리 시스템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담지하고 있는 어떤 물리량, 작용이 어떻게 되고 그것이 최소화될 때 어떻게 되는지 항상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일관적으로 매 권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그게 서스킨트 영감님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본질적인 면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최소작용의 원리,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좀 의식을 하면 좋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물리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무엇인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제 보면 느껴지거든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작용의 원리와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언뜻 드러나는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거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대가는 이거를 중요하게 보는구나. 그 대칭성의 개념도 요소마다 이렇게 그걸로 새로운 어떤 논증을 펼쳐나가요. 특수상대성 이론 3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로렌츠 변환식을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교과서대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보통 사람들한테 더 쉬울 것 같은데 3권에 보면은 영감님은 이제 그거를 대칭성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좀 더 복잡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가지 유도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겉보기엔 좀 복잡해 보입니다. 수학 같은 게 복잡해 보이는데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가의 어떤 생각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복잡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의 입장에서는 개념적인 단순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념적으로 중요한 것, 거기를 집중하면은 개념적으로 단순해지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은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거거든요. 정말로. 그 과정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개념이 단순하기 때문에, 개념이 단순하고 근본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호해요. 그거를 잘 이렇게 눈여겨봐야 된다. 그게 이제 보통 사람과 대가들이 보는 어떤 시각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번역하면서 왜 영감님이 이렇게 돌아가지? 막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또 잘 생각해보면 이게 영감님이 생각하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대가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그거를 사실은 다른 게 있어요. 정말로 보통의 교과서를 볼 때하고 영감님의 저작을 볼 때하고 이분이 훨씬 더 좀 더 근본적인 부분, 본질적인 요소, 이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논문도 그렇지만 이 대중서도 타협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말로 이분의 어떤 특징일까?
그 우리가 대가한테 배우는 게 이제 그런 거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전문적인 논문은 아니지만 이런 대중과학사에서도 그런 면모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저는 그 서스킨트 영감님의 책의 뭐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1호 저자로 이렇게 하시면서 느낀 기쁨을 한국 독자들도 많이 100% 접할 수 있도록 번역하시면서 가장 이렇게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이게 모든 번역이 그렇죠. 이제 원 저자의 어떤 생각을 얼마나 충실하게 제대로 이제 옮기느냐. 그 직역이든 의역이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이라 생각을 해요. 그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번역하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원 저자의 그 깊은 뜻을 속마음을 내가 헤아려서 전달할 것인가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서스킨트 영감님 책을 번역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대가가 보는 다른 시선이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좀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분명히 이제 과학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상대성 이론도 여러 가지 국내외 저자 책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봤으면은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지금 4권 번역서를 읽었을 때, 이게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 이거를 어떻게 내가 잘 드러낼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본질적인 요소, 영감님만의 어떤 그런 인사이트, 이것이 분명히 이제 이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드러낼 것인지, 이거를 좀 더 우리 말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문장들로 풀어낼 것인가, 그게 사실 이제 거기에 가장 저는 역점을 두는 편인데, 그래서 원문을 보고 뭐 이 챕터에서 이 영감님의 인사이트가 정말 돋보이는 어떤 이분만이 보여줄 수 있는 대가적인 어떤 인사이트,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좀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호 독자로서 또 이제 물리 전공자지만 와 정말 참 대단하다,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요소들을 잘 뽑아내서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말로 좀 이제 잘 충실하게 좀 옮겨야 되겠다, 그 부분을 집중을 하는데, 가끔은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긴 있어요.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지? 저도 좀 약간 고개가 좀 약간 갸웃거려질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완전히 이제 영감님 속으로 들어가 보진 않은 거라 그냥 짐작만 할 뿐이죠. 아마 이거는 이래서 이거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다고 이제 짐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냥 내가 완전히 이제 이해가 되고 동화가 되면은 그게 좀 더 힘있게 내가 이제 옮길 텐데, 가끔은 이제 좀 약간 내가 % 이렇게 좀 이게 동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직 나의 내공이 부족하구나, 이제 이런 좀 자책을 좀 하면서 좀 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다시 이제 서스킨트의 관점에서 다시 좀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죠.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분이 왜 이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뭐 100%는 아니지만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제가 다시 좀 재구성을 좀 해봅니다. 재구성을 해서 그분의 언어로 이거를 지금 사태를 좀 이해를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한국말로 좀 풀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게 역시 이제 그 대가의 생각을 온전하게 100% 옮긴다는 게 제가 좀 영향이 그렇게 모자라서 이게 좀 완벽하게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거는 참 이게 독자들에게 좀 송구한 면으로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대가의 시선을 이렇게 옮기는데 고민하고 이렇게 자책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한국 독자들한테 오히려 좋은 솜씨로 잘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반증해 주는 게, 저희가 지금 전작들이 국내 누적 판매에서 지금 4만 부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물리의 정석 시리즈가 제가 다른 책들을 편집하고 있지만 그 후속권이 언제 나오냐고 많이 전화가 오는 시리즈 중에 한 분입니다. 원서 나온 지 한 3개월 있다가
아마존에 이 책이 나왔는데 언제 출간되나요? 이렇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메일도 오고 뭐 최근에는 그 뭐 과학고 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전화가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점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뭐 그 교과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없고, 그렇다고 이 대중여학서로 이렇게 배우려고 하면은 이게 좀 성에 차지 않는 이런 독자들의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독자들을 위해서 이 책의 그 재미를 더 잘 뭐 골수까지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꿀팁을 좀 전수해 주시면 있을까요? 쉽고 편한 길은 없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손으로 써보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몸으로 익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공간에 물질이 이렇게 분포해 있을 때 뭐 아무것도 없고 구형의 어떤 그런 뭐 물체가 있을 때 주변의 시공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슈바르츠 시트 매트릭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여기 이 책에서도 보면, 4권에서 보면은 굉장히 참 서스킨트만의 어떤 독창적인 방법으로 블랙홀에 쓰여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다른 교과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대칭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좀 정석적인 방법으로 그 시공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풀어냅니다. 그게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서스킨트의 접근 방법은 여기 이 책에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그 서스킨트 접근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보통의 상대성 이론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그 슈바르츠 시트 매트릭을 유도해 내는지를 아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뭐 보통의 그냥 일반 상대성 이론 교과서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쭉 뭐 검색해 보거나 하시면 나와 있는데, 그것 따라서 이제 표준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면은, 그거는 뭐 아마 그냥 그 고등학교 미적분을 좀 할 때는 이렇게 쭉 따라갈 수 있을 거고, 그럼 그렇게 이제 그 매트릭이 나왔을 때 거기로부터 그 다음 그 중력장 방정식을 구성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뽑아내는 거는, 그거는 거의 기계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리스토퍼 기호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서부터 유도되는 리만 텐서, 리츠 텐서, 아인슈타인 텐서, 이제 이거는 거의 기계적으로 유도가 되는 거고, 컴퓨터 프로그램 있으면은 입력하면 바로 나오는 거긴 한데, 근데 그거도 직접 이렇게 그 수학적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가면은, 그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좀 풀어보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그 첨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첨자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붙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쫓아가면서 인덱스를 맞춰가면서 계산을 좀 해보면은, 뭐 그거를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해볼 필요는 없는데, 그런 뭐 중요한 한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 풀어보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이제 구해놓고 거기서 나온 식으로 예를 들면은 아인슈타인이 직접 풀었던 문제, 수성의 근일점이, 그러면은 이게 왜 수성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이게 궤도가 틀어지는지, 한 바퀴 돌 때마다 궤도가 틀어지는 정도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도, 그것도 사실 다 이제 교과서에 보면 다 계산이 있어요. 계산이 있는데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 그것도 이제 그 기본 접근도 사실은 고등학교 수준을 아주 크게 뛰어넘진 않거든요. 그거를 쭉 풀어보면 최종적으로 이게 그 관측 결과와 맞는 뭐 100년의 43초 각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이제 풀어볼 만한 게, 이게 그 별빛이 태양을 스쳐 지나올 때 태양이 시공간을 휘는 것 때문에 이제 별의 각도가 이제 꺾여 보이는데,
그 꺾이는 정도가 이제 얼마냐, 이게 그 1.75초 정도 되거든요, 각도가. 그래서 진짜 이게 1.75초가 되는 것도 직접 이렇게 쭉 계산을 해 보시면, 그러면은 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정말 직접 체험해 보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직접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을 해 보시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뭐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정말 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들 하면 되니까, 뭐 실제 문제 풀고 전공 논문 수고하는 사람들도 사실 다 그렇게 하지 뭐 손으로 다 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손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손으로 익히는 것, 그 복잡한 인덱스들 하나하나 좀 맞춰보는 그런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그 책에서도 보면 서스킨트가 그런 얘기 해놨어요. 정말로 고통스럽고 지면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계산들을 하게 될 건데 그냥 컴퓨터한테 맡기면 쉽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게 사실이긴 한데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좀 더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손으로 직접 계산을 해보는 게 가장 좋고, 손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니에요. 이 책은 이제 손으로 계산하는 사람들 위한 책이 아니라 개념적인 어떤 흐름을 정리해 놓은 책이거든요, 이 책은.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개념적으로 따라가면서 수학적인 어떤 디테일은 다른 뭐 정통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쫓아가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쭉 쫓아간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러면 서스킨트가 했던 얘기가 완전히 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을 좀 더 잘 이해하는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2017년 1권 이제 한국어판 번역 출간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정석 시리즈의 번역을 맡으시면서 한국의 물리의 정석이라는 나무를 이렇게 심어 오셨습니다. 물리의 정석을 통해서 또 그 어른의 수학이라고 예전에 이렇게 직접 일반인이 이렇게 물리의 정석 1권을 직접 풀어보는 또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하시기도 했고요. 이렇게 7년이 지난 지금 교수님에게 물리의 정석이란 무엇인지 뭐 일화나 뭐 추억을 곁들여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 시작이 미국에서 아까 말했듯이 그 유명 대학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과정으로 시작을 한 거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점점 이제 느끼는 게, 요즘 같은 뭐 유튜브 시대, 인공지능 시대, 대학이 어떤 존재 의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대학이나 아니면은 다른 여타의 정규 교육기관이 품지 못하는 그런 어떤 배움의 열망이 너무나 많다, 우리 사회에도. 그걸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 거냐, 이게 참 제 평생의 고민 중에 하나인데,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단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나마 이제 미국에서는 저렇게 일반인을 상대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학으로 떡칠한 책까지 이렇게 막 내기도 하고 강의도 그렇게 오래 하고, 그걸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유튜브로 또 이제 보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그 고민을 해결하는 어떤 그 단초가 되는, 정말로 서스킨트 연구원님이 굉장히 소중한 나무들을 여러 개 심으셨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즉 그거를 통해서 저도 전공자이지만 전공자로서도 전공자도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정도 대가가 없으니까, 이런 세계적인 대가가 그 물리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세상과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또 저도 이제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계기가 되는 거고, 이 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그 일화를 소개를 하자면은, 몇 년 전에 그 제가 몸이 좀 아파서 이제 그
큰 병원에 한번 갔었는데 마침 그 병원에 계신 은퇴하시고도 뭐 명예교수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수술하시는 그런 의사분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그 분야에 이제 대한민국 최고 명의로 꼽히시는 분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물리의 정석책을 탐독하고 계셨어요. 탐독하고 계셔가지고 우연히 제가 병원 가기 며칠 전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막 제가 답변해드리고 이렇게 이메일 주고 받다가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이제 모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 며칠 뒤에 거기 저기 검사 받으러 간다고. 그 굉장한 우연이죠. 그래서 검사 받으러 갔다가 이제 그분 저기 잠깐 수술 끝나고 짬을 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 한잔 얻어먹으면서 저는 처음에 보통 이렇게 이 수학으로 떡칠한 책을 취미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의사라면은 저보다 젊을 줄 알았거든요. 저보다 젊을 줄 알았는데 딱 찾아가서 뵈니까 이제 뵙고 나서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느긋하고 이렇게 되게 편하게 있다가 딱 마주보고는 이렇게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아가지고 선생님 막 이제 이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이제 이 시리즈를 좋아하시고 이렇게 탐독을 하셨어요. 이렇게 은퇴를 했지만 계속 이렇게 수술도 하시는 분인데 시간 내 가지고 취미생활로 뭐 이런 책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야의 다른 책들도 그렇게 열심히 스터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그냥 내용도 대충 훑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이렇게 다 계산해 보시고 그러면서 뭐 오타 났거나 아니면 이상한 부분 저한테 이제 질문하셨던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외설을 통해서만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거죠. 우리나라에도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이 책은 세계적인 대가가 쓴 책이니까 그 대가가 쓴 책의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대로 가치가 분명히 있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우리 자체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이런 세계적인 대가의 어떤 책들도 이렇게 또 구경하시고 이러면은 굉장히 좀 상호 보완적일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리 전공자로서 그때 나이 드신 그 의사 선생님을 보면서 정말 배움에는 이제 끝이 없고 평생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저도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었고, 책의 번역자로서 물리 전공자이면서 또 책의 번역자로서 새삼 좀 책임감이 좀 느껴졌어요. 야, 이게 내가 정말 한자 번역할 때 정말로 신경 써서 해야 되겠구나. 저런 분들이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셨습니다. 교수님뿐만 아니라 편집자의 어깨까지 무거워지게 하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물리의 정석에서 시작해서 물리학으로까지 간 지금 한 40분간의 물리학 여행 어떠셨나요? 지금부터는 참여하신 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책을 전작을 읽으면서 궁금하신 부분, 아니면 뭐 물리학 관련해서 궁금, 아니면 뭐 그냥 질문이 아니라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까지 뭐 어느 정도 어느 거나 자유스럽게 괜찮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미적분을 모르시는 분은 이 책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책은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반인이 보기 어려운 책입니다. 사실은 이 시리즈가 보기 어려운 책이고, 대학에서 물리를 전공하는 학부생이 보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변에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 책을 보고
뭐 수학을 전혀 잘 모르는 분들이 이 책 보고 되게 재밌게 읽었다라든지 그러면은 거의 사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지 진짜 허영심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으로 물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된 강의를 책으로 옮긴 거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미적분 정도는 할 줄 안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수학적인 어떤 수학으로 이제 물리를 이해한다는 게 자연의 언어 그 자체로, 그러니까 원어로 이제 물리를 아는 거죠. 미드를 보는데 더빙이나 자막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그냥 네이티브 스피킹을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드라마를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수학적인 준비가 안 됐으면 이 책을 100% 즐기긴 어렵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인데, 그러면은 수학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책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구경하는 거죠. 구경. 이게 수학이 이렇구나. 일단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 되는 중력장 방정식이 이렇구나. 구경을 하는 거예요. 이제 디테일은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 식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개념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돼요. 개념적인.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스켄트 영감님이 그쪽으로는 되게 이제 상당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책을 썼기 때문에 핵심 개념이 무엇이고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수학은 빼고 그 부분을 집중해서 스토리를 엮어나가면은 그래도 한 이상은 건재 한 60% 정도 이해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수학은 테크니컬한 디테일이 뿌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감님이 이제 강조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 수학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어떤 그 개념의 흐름이니까, 그것만이라도 일단은 익히고, 이건 일단 구경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특수상대성 이론 먼저 나오고, 일반상대성 이론은 10년 뒤에 나온 거고,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일반화한 게 일반상대성 이론이에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 상대성 이론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뭐 시간과 공간이 어떻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일반상대성 이론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일반상대성 이론의 아주 특수한 경우가 특수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상대성 이론은 그러니까 3권, 4권을 읽으셔야 되고요. 양자역학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제 2권이 양자역학인데, 양자역학은 상대성 이론과는 조금 좀 독립적인 어떤 내용이어서 2권을 읽고 3권을 읽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거는 약간 좀 독립적인.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양자 장론이나 뭐 이런 걸 하려면 양자역학을 먼저 봐야 되겠지만, 상대성 이론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1권은 이제 그 고전역학인데, 거기에 또 중요한 뭐 최소상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물리학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1권을 보고 상대성 이론만 보겠다. 1권 보고 3권 보고 4권 보고, 그게 이제 괜찮은 방법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북토크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 물리학의 경이로움과 기쁨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도 노력해주신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면서 오늘 고맙습니다.